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 봄비가 내리더니 또 아침에 나오는데 바람도 확 부는 게, 봄 느낌이 이렇게 싹 오고 있습니다. 네. 또 친구가 카톡에 매화꽃이 폈다라고 또 봄 소식도 또 날려주고요. 네. 그러게요. 추운 날씨 속에 꽁꽁 언 겨울, 그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황량함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우리네 그 생활 속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이 절망의 상황을 느낄 때, 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때 한번 멈추고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누다 보면 언제나 그 안에는 희망도 있고 또 살 길도 있고, 뭔가 그래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각자의 그 애틋함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삶에서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은 늘 노력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더 크게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자기 주도적인 삶, 우리가 나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가 있는데, 본인이 중심이 돼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갈 때 결국은 내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면서 또 주변도 돌아보면서 주변과도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그 기본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실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실천, 첫 시작은 바로 구분하기입니다. 네. 무엇을 구분하는가 하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세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나하고, 또 너, 그리고 상황입니다. 나,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대상은 너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상황입니다. 나와 너와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맞물려져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내 것인지 아니면은 상대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상황의 것인지, 이 구분만 잘 해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결국 저희가 저도 한 20여 년 넘게 심리 상담을 하고 있지만요. 이 과정에서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계속적으로 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내 마음 편안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편안하면요, 만사 오케이예요. 아무리 그런데 좋아도요, 내 마음 불편하면 다 문제로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 주도적인 삶, 또 상담에서 하는 것, 가장 행복한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여기저기 있는 거 다 찾아서 내 마음에 걸리는 거 푸는 것, 이것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총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렇게 20여 년 넘게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 상담은 주로 이렇게 대화를 가지고 내담자하고 나누죠. 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대화와 저희가 상담에서 하는 대화에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분하기입니다. 뭘 구분하느냐? 일반적인 우리가 대화할 때는 누군가가 어려움들이 있으면 경험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 잘 듣고요.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어떤 해결책을 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힘든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그 사람의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위급할 때는 누군가가 빨리 해결책해서 빨리 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저희 심리상담에서 하는 바로 이 구분하기. 네.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구분하느냐? 자, 지금 내담자가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문제인가? 그거는 내담자의 문제이다. 그럼 이 문제 누가 풀어가는가? 네. 그것은 내담자가 스스로 풀어간다. 네. 그럼 상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건 아니고요. 자, 이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지금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에서는 선은 잘 구분하죠. 이거는 내담자의 문제고,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자기의 지금 막 힘든 상태의 감정 막 복잡하면 잘 공감하면서 감정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힘든지 잘 보게 하고, 또 살펴보면서 자기 문제 안에서도 이게 자기 건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걸 잘 구분하면서 자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촉진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어떤 사람들 힘든 상황에 보다 보면 상담자가 마음이 막 쓰여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들도 종종 오게 되겠죠. 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어버린 거가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역전이라고 합니다.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자 자신의 문제가 돼서 상담자가 이걸 풀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담자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고 상담자가 주도적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상담 스탑하고, 이 상담자는 슈퍼바이저에게 가서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를 잘 보고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다시 선 잘 지키면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역량을 길러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상담의 과정은 내담자가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이렇게 다 개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저희가 상담자와 내담자를 이렇게 분리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너 상황에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기준은 그 내용은 자, 첫 번째로는 자, 이 행동이나 상황으로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손해, 불편함을 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누가 이것을 문제시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의 욕구나 원하는 거나 누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이 문제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추워 그랬더니 바로 저희 남편이 춥기 뭐가 춥다 그래? 이 정도 가지고 아이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 참아? 이러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확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이 지금 나와서 확 추워 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제가 지금 추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춥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 말에 바로 뭔가 이제 자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막 자기가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상담에서 같으면은 아유 추워 그럼 아이고 춥구나. 아이고 그래 어떡할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면
아, 뭐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겠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옷을 좀 가서 입고 오게 달지, 스스로 이렇게 대안을, 해결책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춥다고 하는 제 문제를 남편이 자기 문제로 하게 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얽히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느 한 분이 제가 미대를 나오고 미술을 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딸이 미대를 가려고 한다는데 이거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여러분들, 자, 딸이 미대를 가는데 갈까 말까 결정할 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 여러분들 바로 아시겠죠? 네, 바로 이 딸의 진로 선택의 문제이죠. 근데 이걸 어머니가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기가 지금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게요. 어머니는 저기 딸이 미대 간다니까 어떠시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대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학원도 보내야지, 레슨도 받아야지. 그거 뭐 계속 밀어주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형편이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딸이 미대를 간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으로서 뭐예요? 이 딸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상황하고는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게 이렇게 또 딸의 문제, 물론 여기에서 또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이고 엄마는 너한테 정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상황이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네가 지금 미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바로 지원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러면 또 이 딸도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겁니다. 고민해 보다가 또 뭔가 다른 길들도 열어가게 되면 또 새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네. 또 이렇게 어떤 이 경우 안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어디 먹으러 가다 보면요, 바로 식당 정하지 못할 때는 서로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거 갈까 말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괜히 이거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까 거기 말했는데 거기 갈까 그러지. 맛도 없는데 그냥 비싸게만 하고. 이러니까 밖에 나와서 왜 시켜야 해? 소용없어. 만약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한다면 같이 먹으러 온 사람들 다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그러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한데 그리 가든지, 왜 그냥 따라와 놓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니까 뭐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난리야.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 누군들, 맛없는 식당 가서 돈 많이 주고 먹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이건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먹어봐야 압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참, 이거 먹어보니 이렇네. 그러게, 못자겠어. 뭐,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잘 먹고, 또 다음에는 더 알아서 우리가, 더 좋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안에서 서로 이 상황이 주는 상황들 위로하면서 또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렇듯이 사실 우리의 삶 안에서는, 이게 내 문제인지 또 다른 사람의 것인지 상황의 것인지 이게 막 구분 없이 서로 이렇게 얽혀져서 서로 복잡한 상태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은 바로 이렇게 누구의 문제일 것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의 문제이신 것만 우리가 구분을 잘 해본다면 이렇게 서로가 얽히는 상황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각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대로 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삶의 첫 시작 안에서 저는 이 구분하기, 너 상황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게 누구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멈춰서 살펴보는 그런 연습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구분 하나 잘 해보면서 좀 더 가벼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